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주택담보대출이 강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이지요. 투기지역과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매매업자 그리고 주택임대업자 모두에게 주택담보대출 LTV가 40%로 규제가 강화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이든 법인이든 주택임대업자, 매매업자들이 좀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주택 가격이 좀 안정화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부는요, 지난 10월 1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요. 후속 조치를 발표했는데 결과적으로 LTV 규제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오늘 주된 내용이 되겠어요. 첫 번째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매매업자, 개인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도 LTV가 40%로 오늘부터 도입됩니다. 그리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임대업이 되었던 주택매매업이 되었던 법인들이 말이죠. 주택 역시 담보대출도 40%로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증권 담보대출이 LTV가 도입이 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60%가 적용이 되는데요. 돈을 빌려오는 사람을 차주라고 하잖아요. 차주 유형별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현황입니다. 차주 유형에서 개인 가계대출입니다. 현재 가계대출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현재 40%지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60%가 되겠고요. 그리고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에서는 LTV가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70%가 적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2017년부터 지금 계속 지금 다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 지금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기업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 대출인데요. 주택임대업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투기지역이든 투기과열지구든 40%가 되겠고요. 개인사업자 중에서 주택매매업자는 LTV 규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개인의 주택매매업자도 LTV를 적용합니다. 투기지역에서도 40%, 투기과열지구에서도 4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자, 지난 9.13 부동산 정책에서 개인의 부동산 매매업자는 LTV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출받아서 주택을 사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갭투자 목적으로 말이죠. 매매업자 등록을 해놓고 주택을 매매하니까 또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부터 이렇게 개인의 주택 매매업자도 LTV를 적용하게 되면 주택 매매 거래가 다소 거래가 주춤하지 않을까, 거래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또 법인이 대출받을 때 말이죠. 법인의 주택 임대업과 법인의 주택 매매업자도 역시 LTV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법인도 주택 임대업을 하던 주택 매매업을 하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LTV를 오늘부터 40% 적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인 사업자들도 거래가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입니다. 고가주택은 시가 9억 원 초과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 전세 대출 공적 보증제도가
제한이 되는 것도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관계기관 등이 합동조사를 통해서 이상거래, 얼마 전에 제가 이상거래 사례를 좀 설명했죠. 어떤 사람은 뭐 30억짜리 주택을 사는데 대출이 18억이고 전세를 12억의 전세를 안고 18억을 돈을 빌려서 집을 자기 돈 하나도 없이 집을 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이상거래로서 관계기관에서 많은 조사가 실시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참여하여 금융기관 대출 취급 점검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LTV 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죠. 금융위원회는 10월 14일부터 각 금융업권에 대하여 LTV 규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4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10월 13일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그리고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LTV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후속 조치 사항을 담은 각 금융업권 감독 규정은 규정 변경 예고 10월 중에 변경 예고하고요. 금융위원회 의결 11월 중에 거쳐서 개정 시행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규정 개정하여 10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실지 거래 가격 관계기관 합동조사 참여가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계속 합동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거래 사례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근본 합동조사에서는 주택 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만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질 없이 금융기관 대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 방법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5일 날 정부 서울청사에서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내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금융부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자 그리고 주택임대업자 모두에게 개인이든 법인이든 주택담보대출 LTV를 40%로 규제가 적용되므로 아무래도 갭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택가격은 안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택가격 안정화는 물론 서울과 그리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집값 폭락장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개인이든 법인이든 임대사업자 또 매매업자들이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투자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특히 법인의 임대업자, 법인의 매매업자들이 주택가격 투자가 좀 축소된다면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 혹시 여러분들 주택을 매수하는 매수 타이밍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지 매수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2020년 하반기 정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크나큰 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